하겠습니다. 광역 GP가 단도직입적으로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축산물은 네. 중간에 검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 돼지는 도축을 하면서 검사를 해요. 네. 그리고 우유는 집유해요. 집유. 그러니까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려면 이거를 집유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때 검사를 해요. 네. 근데 계란은 네. 언제 검사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깨서 볼 수도. 예. 네. 계란은 그 자체가 식품이자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 GP센터, 검사 포장센터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의 방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GP센터라는 기능을 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개별 농가도 할 수 있고 상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별 농가가 검사하고 스스로 검사 필증을 찍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셀프 검사. 셀프 검사. 네. 그렇죠. 농가도 하고 유통업자도 하고 검사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거기다가 맡겨놨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축산물의 중간 과정으로 있었던 검사 기능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소규모 검사 포장센터에서 개인이 개별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로 해서 그 기능 자체를 공공화시키자는 거예요. 공공화. 정부 지도로. 그렇죠. 꼭 정부가 안 하더라도 네. 농협이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예. 그리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축산물은 그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들어가서 상품에 대한 이 품질 이런 거 평가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들어가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이 GP센터를 공공화시키자는 거예요. 공공화. 공공화. 예. 현재의 달걀에 일단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예. 현재 달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예. 연구실을 가서 예.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계란이 날마다 출하가 되고 유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검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비판이 사실 이전부터 있었고. 그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을 때 네. 계란 사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는 계란이 언제 낳은 계란인지를 모르는 수는 상당히 몇 달 저장된 계란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네. 실제로 일부 아주 작은 사례이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검사 포장하는 그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어야죠. 그 계란에 살충제가 남아 있는지 항생제가 성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것은 검사 포장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검사 포장센터를 둬야 하고 그것을 또 개별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기능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계란에다가 산란일자를 표시해라. 네. 그럼 산란일자 찍혀있는 계란을 선택해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건데 판단은 소비자한테 준다. 그런데 그 산란일자가 네. 과연 제대로 정확하게 찍혔을 것인지는 어떻게 또 확인하냐는 거예요. 산란일자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예. 여쭤보고요. 그렇다면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약처가 왜 광역 GP가 아닌 개별 농가로 열어줬을까요?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식약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가 보니까 네. 예산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다뤄야 할 분야는 많고 네. 그런데 이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네. 어디를 이렇게 짚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업무들 중에 하나로 이게 이제 맡겨져 있으니까 힘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지난번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네.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GP센터, 광역 GP센터를 체계화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려요. 예산도 들어가고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선 급하게 대책을 내놔야 되다가 보니까 산란일자를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이 산란일자 찍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네. GP센터를 좀 기준을 완화해 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대한양계협회를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양계협회가 모든 양계 농가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그 단체이다 보니 그 회장이 주장을 저희에게 처음으로 말씀했던 게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에 네.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양계협회 그리고 식약처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산란일자 급여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역 지피를 요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도 오케이, 네. 식약처도 오케이 한 상태에서 그러면 광역 지피가 설치가 되면 산란일자 표시를 우리는 받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식약처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개별 농가로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그런 합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뭐 그 진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은 그렇겠죠. 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살충제 달걀 파동이 나왔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원죄처럼 약간 죄악시하는 양계농가를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사실상 그 소비자 단체들도 정부 정책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고 예. 농가들이 좀 많이 그 사면초가 상황에 있는 거 사실 아닌가? 그렇다고 봐야죠. 뭐 의원님과 그러니까-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네.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현장의 어려움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매일 먹는 계란이기 때문에 계란의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시스템인가라는 그 관점 하나로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봐요. 건강한 계란. 예, 건강한 계란,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 하나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광역 GP센터의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이 기능이 빠져버린 계란 안전 대책은 그것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약처도 원래는 이 광역 GP센터를 쪽으로 식약처 안이 원래 그랬었어요. 옛날에. 네. 그랬다가 중간에 바뀐 건 맞아요. 바뀐 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예. 그 과정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고 국민들의 여론은 드높고 빨리 대책은 내놔야 되고 그래서 산란일자로 끌고 갔는데 산란일자를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GP센터를 광역체계로 만들어서 해나가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기능을 우선할 수 있는 것 농가도 GP센터하고 유통센터도 GP센터 하는 방향으로 풀어준 게 아닌가. 개별 농가의 그러니까 선별 포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다면 개별 농가한테도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뭐 의원님께서 낸 자료에도 그렇지만은 광역 GP 공공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광역 GP가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남발할 경우에는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진다. 왜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광역 GP센터 그러니까 생산 농가에서 계란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하면 시도별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광역 GP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 GP센터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거해서 그럼 매일 수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광역 GP센터에서는 어느 농장에서
매일 몇 개의 계란이 나오는지 확연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네네네. 어느 날 사재기한 계란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매일 나온 계란이 수거되고 그 음. 수거된 계란이 거기서 검사하고 포장하고 산란일자든 유통일자든 찍어서 나와서 공급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은 경매로 참여해서 계란을 매입해서 시장에 유통할 것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부정유통의 가능성은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광역지피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않을 경우. 광역지피센터를 네. 설치하지 않으면 네. 중간에 이 계란에 대한 검사와 포장 기능, 왜냐 그러면 광역지피센터가 중요한 것이 이 광역지피센터가 돌아가면 농가의 현황이 여기에 속속 들이게 다 파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예. 유통업자 한둘이 장난을 못 친다.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거죠. 예, 유통업자는 광역지피센터에서 검사 포장이 끝난 계란을 입찰봐서 나오는 거니까 유통업자가 장난을 칠 수가 없죠. 지금은 계란 유통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농가도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고 농가는 유통업자들에 의해서만 유통이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하는데 전혀 관여를 못해요. 그 가격은 말 그대로 유통업자들이 우리군요. 예, 거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농산물이 상장 경매라는 과정을 거쳐요. 예. 근데 유독 계란만은 네. 상장 경매라는 절차 자체도 없어요. 유통업자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 유통업자들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농가와 유통업자가 결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란 유통업자들이 광역지피 설치에 대해서는 가장 반대하죠. 가장 반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란일자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산란일자 조금 여쭤볼게요. 예. 반복되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정책 치료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소비자들은 산란일자를 찍어서 나온 계란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이제 이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이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산란일자 표시에 대해서 선호합니다. 네. 당연히 어제 나온 계란, 오늘 나온 계란 이런 계란 좋아하겠죠. 그런데 산란일자만 찍어놨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찍혔는 건지 거기에 검사를 충실하게 했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추적도 어렵겠고. 추적도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검사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없으면 정보는 받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또 한 번 속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유통업자가 산란일자를 찍을 수 있도록 하지 말자는 거죠. 업계 이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농가는 중요하니까요. 예. 농가는 중요하니까. 만약에 산란일자 표시가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일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시행되고 나면은 어떤 피해가 예상될까요? 우선은 현재 산란일자 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워낙 드높기 때문에 네. 농가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요구하면은 농가가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네. 그런데 농가도 산란일자 표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산란일자 표시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이 신선도와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GP 기능을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 검사 필요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반드시 넣자라는 얘기를 농가가 하는 거죠. 예.
식약처는 그런데 그 광역지피랑 산란자 표시는 별개의 사안들을 자꾸 붙여서 얘기하느냐라고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도 여러 번 식약처 관계자, 다수의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아무리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듯한 예, 예. 그런 식약처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산란일자를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네. 농가가 거기 갖는 부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농가는 그렇게 부담을 했으면 계란에 대한 보다 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네. 계란에 이 더 이렇게 안전한 계란으로 인식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뭔가 투자를 하고 부담을 했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GP센터의 기능이 없으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산란일자 표시한 다음에 또 살충제 계란 파동 나오고 사제기한 계란 속에서 찍었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농장은 부담만 하고 나중에 그 욕은 또 농장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건이라도 하나 터지겠죠.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먹거리 보호랑 업계 이익 충돌이라는 1차원적 관점을 사실 식약처도 보도자를 통해서 밀고 있어요. 예. 여기는 최근에도 뭐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은 찬성한다 이런 보도자를 계속 내는 이유는 사실 자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1차원적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 실제 계란을 사서 구매해서 먹는 소비자들에게 이 관점은 아까 같은 이 1차원적인 관점을 봐서 안 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저는 네. 현재 논점이 뭔지를 식약처도 그렇고 언론도 네. 그렇고 보다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논점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는가가 논점인 거예요. 생산자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책 시행 예. 뭐 이런 거에 이것이 아니라 예.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어느 시스템이 옳은가, 필요한 시스템인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소비자도 이득이 되고 생산자도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져야 생산자의 이득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야 사람은 살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계란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다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하자. 농가는 어차피 농가도 돈을 들여야 되고 국가도 돈을 들여야 되는데 안고 넣은 집밥 만들자. 안고 넣은 찐빵을 만들자는 거죠. 우리도 날계란을 믿고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 유통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논점에서 빠지고 단지 업계랑 충돌하는 충돌인 것처럼.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호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약처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실 완벽한 정책이라는 건 수가 없지 않습니까?